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의 강의는 우주 만물의 파동 원리와 시학의 파동 원리. 이건 지금까지 시학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시학에 관한 저술을 했지만은 우주 만물의 파동 원리와 시학의 파동 원리 이런 제목은 없습니다. 다만 리듬이란 말은 있죠. 그래서 이 파동이란 다시 말하면 리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몇십 년 울고 먹은 옛날 시학을 다시 되풀이한다든지 노트를 가지고 뒤적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제가 평생 시학을 한 학자로서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이런 시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 시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전 그때 그 얘기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세상은 변하더라도 학문은 진리는 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도 계속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사고방식 우리들의 생각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게 시예요. 변하지 않으면 시가 아닙니다. 그냥 옛날 그대로 작품을 쓰겠다? 그것은 옛날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변해가면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나의 시학도 계속 발전해 가고 인생도 발전하는 것이죠. 그게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옛날 아는 거 가지고 그거 계속 평생 울고 먹을 생각입니까? 그건 옛날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현재에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앞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시인들이 시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삶이 바로 그거였어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간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시학도 새롭게 이렇게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건 과학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좀 우주 만물의 파동 원리와 시학의 파동 원리. 그러니까 저의 이 시학을 단지 시인들이 또는 시학 교수들이 유명한 시학자들이 떠드는 그런 명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되풀이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우주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이 시학도 좀 과학적이어야겠다. 새로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서울에 항암 주사를 맞으러 다닙니다. 맞고 오면 며칠간은 꼼짝 못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이 시학을 저도 노트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하는 동안은 하나도 저의 고통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동안은 너무 내 자신도 행복해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뭔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를 다 내던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삶 그걸 가지고 평생 산다면 그거 굉장히 행복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삶 80%는 거의 시학에 집중,
밤이나 낮이나 그냥 뭐 여기에 집중하고 아프다는 생각은 뭐 전혀 생각이 없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의 투병은 이 시합과 함께 행복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우주 만물의 파동원리와 시학의 파동원리. 그 첫 번째는 지난번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빛이라는 세계, 빛이라는 세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질의 세계. 이렇게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다 얼굴 쳐다보고 뭐 책상도 보고 자연 환경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감상하고 좋아하죠. 그럼 도대체 그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일 빛이 없다면 자연이 아름답고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보여도 색깔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본다, 이해한다, 이건 빛이 없으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결국 사물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세계 아닙니까? 그럼 물질의 세계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빛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빛은 만질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만질 수 있는 물질의 세계와 만질 수 없는 빛의 세계가, 근데 그 빛의 세계가 만질 수 있는 이 세계를 사실화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파동을 보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물을 드러내는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빛, 한자로 광선이라고 합니다. 광선. 그럼 빛광자의 실선인가요? 그러면 실같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선, 끈앞을, 뭐 이런 거, 부채살 같은 거. 그래서 빛은 마치 부채살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나가는 뭐 이런 그런 부채살 같은 거. 우리는 우주 만물이라면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되는 어떤 형체, 즉 덩어리들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 덩어리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도 그 빛을 인지할 수 있는 눈, 귀, 코가 없다면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빛이 없다면 어떻게 사물을, 존재를 인지하고 구별할 수 있나? 또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없다면 빛이 있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니 우주 만물을 떠날 때 빛과 물질을 나누어서 검토하는 것도 그건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빛을 분석해 보니까 빛은 광선, 즉 선이 아니라 파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이 아니라 파동이다. 끈앞불이 아니라 움직임, 진동이. 빛은 진동이다. 찍 나가는 선이 아니에요. 물줄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빛이
빛이 어찌해서 파동인지, 어째서 이렇게 파동인지, 그리고 그 파동의 실상을 알아야겠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상을 새롭게 아는 것이며, 새롭게 세상을 사는 것이며, 새롭게 시를 쓰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빛이란 좁은 의미로는 가시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인데, 근데 과학자들은 빛을 밝기라든지 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뭐냐, 빛이 전자기 파다. 전자기 파다.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전기자기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달리는 시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전자기 파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빛의 범위를 말한 것이고, 가시광선, 넓은 힘에서 빛은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가시광선 밖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전파도 있고 X선, 감마선 등 여러 가지 빛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두를 다 합쳐서 어찌된 빛은 뭐냐? 전자기 파다. 이렇게 말해요. 전자기 파다. 자,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태양이나 불빛은 그 자체가 빛의 원천, 즉 광원이라고 한다. 발광체로 한다. 광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 사물에 반사되거나 굴절되어 우리 눈에 닿기 때문이죠. 광원은 자연광과 인조광으로 나누어있다. 자연광은 태양광처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광원에서 나온다. 인조광은 백열등이나 형광등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광원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입니다. 도대체 이 빛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모든 빛은 원자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모든 빛은 원자에서 나온다. 그러면 햇빛도 원자에서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빛은,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을 정한 빛이라고 하는 이 우주 속에 있는 가득 차 있는 반짝거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빛을 내는 거 하면은 반딧불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반딧불이 제 스스로 빛을 내요. 다른 것들은 빛을 내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나무 토막이고 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스스로 빛을 내요. 다만 세게 내느냐 적게 내느냐. 적게 내니까 우리는 거기서 빛이 나온다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사실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는 다른 광원의 빛을 흡수하거나 다른 입자와 부딪힐 때 에너지를 얻는데, 바로 이때 빛이 생긴다. 원자와 원자끼리, 지난번에 그 양자역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의 세계. 네, 앞으로 그 원자의 세계는 말이죠. 전자가 있고 여기에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핵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자들 알갱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자는 전자대로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럼 속에 있는 양성자는 양성자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럼 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있는 가장 기초 요소가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는 둘레에 전자가 있고 가운데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니 양성자니 하는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움직여요. 그냥 영원히 움직입니다. 죽지도 않고 움직여요. 영원히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움직인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른 놈도 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움직이면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부딪힐 수 있죠. 부딪히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면 에너지, 어떤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길 때 반짝 빛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원자와 원자들끼리 부딪히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때 빛이 생긴다. 에너지를 얻은 원자들을 그래가지고 다른 놈하고 해서 서로 이게 부딪혀면은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기면 균형이 깨져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건요, 마치 물레방아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빙빙 돌아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끊임없이 상승했다 하하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셌다 약했다 셌다 약했다 이것이 부딪히는 것이죠. 부딪히면 세고 세니까 또 뒤로 물러나고 또 부딪히면 세어지고 그럼 물러나고 이런 그 하나의 관계 속에서 빛이 에너지가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개 원자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들뜬 상태, 부딪히는 상태가 있다가 곧 얻었던 에너지를 다시 내놓고 들뜬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다른 원자에 다시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원자를 들뜬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원자가 빛으로 내는 에너지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요, 재밌는 것은 이 원자는 원자인데 모든 원자는 다 똑같으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 시절에 주기율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나 양자 요게 몇 개냐? 원자 이 하나에 한 개 가진 놈이고 둘 가진 놈이고 셋 가지는 이게 92개까지 있어요. 그 92개 가진 놈이 제일 무겁고 그 놈이 세요. 그게 우라늄이라는 것이. 그걸 제일 약한 놈이 이제 수소 같은 거. 그 약한 놈이 하나밖에 없어 전자가. 이 우주만물의 원리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원자가 92개의 원자가 다 각각 성질이 다릅니다. 이 다른 것들이 모였다 해쳤다 하면서 우주만물을 만든다.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것입니다. 이제 92번 넘는 것은 인공 이제 원소가 되죠. 그래서 자연 원소는 9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2개는 다 무게가 달라요. 성질도 달라요. 이런 것들이 이 끊임없이 각자 뛰어노는 거예요. 놀다가 서로 부딪히고 헤어지고 놀다 헤어지고 부딪혀서 합칠 때 것을 화합 합치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계가 그게 화학의학이에요. 케미칼입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결국 원자들끼리 합쳤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부딪혀서 나는 에너지와 빛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자, 빛의 본질에 대해서 그대로부터 주장을 했으나, 그런데 그 빛에 대한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빛이 이게 파동이냐 입자냐, 그래서 이제 파동설과 입자설이 있는데, 소리가 공기 중에 파동으로 전파되는 것처럼 빛은 매질 속을 전파하는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파동설, 이게 빛이 진동해서 이렇게 떨면서 퍼지는 거다라고 할 때 그게 파동설입니다. 그런데 한편 입자설은 물속을 전파하는, 한편 입자설은 물체에서 빛의 입자가 방출되고 진공 또는 균일한 투명 물체를 속을 직진한다는 생각, 이게 바로 그 입자설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설은 널리 퍼진다는 얘기고, 빛이 무슨 소리냐, 입자니까 마치 야구공을 던지면 쫙 나가는 거 아니냐, 야구공 같은 동그란 거, 알맹이니까. 그러니까 직진설, 그건 입자설입니다. 이제 입자설을 가장 강조했던 것이 뉴턴이고, 그래서 입자설을 주장했던 그 물리학의 세계를 고전 물리학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19세기 용이 이중순리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중순리 실험,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구멍을 2개 만들어서 빛을 쫙 쬐면 옆벽면에 이게 만약 입자 같으면은 여기 구멍 2개로 빛이 나갔으니까 여기도 구멍 2개, 그림자 2개가 딱 나타나야 되잖아요. 딱 나타나면 그건 이건 입자니까 딱 나타났다. 입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학자가, 실험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딱 해보면은 그림자만 딱 나타나요. 그런데 이 실험자가 없이 그냥 놔두고 지가 그냥 비치게 놔뒀어요. 놔두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여기 그림자 2개가 아니라 수많은 그림자들이 이렇게 간섭처럼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빛이라는 것은 직진하고, 그럼 당연히 구멍 2개를 비춰주니까 2개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나야죠. 그런데 비췄더니 2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빛이 쫙 나타났어요. 이게 뭔 짓이냐 이거요. 이게 유명한 이중순리 실험입니다. 이걸 보고서 빛이란 우리가 쳐다볼 때는 입자예요. 그런데 놔두니까 이게 파동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실험에 의해서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사고방식,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21세기 우리는 이 컴퓨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여기서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의 말씀이 진리다. 누구의 말이 옳다. 마르크스가 최고다. 불변의 진리다. 누구의 말이 절대적이다. 이 따위 절대적이라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현실이 아직도 그 무엇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늘날 쌈박질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 그, 、 자기가 믿는 게 절대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과학 자체가 절대성이 없다는 것을 21세기 양자과학에서 증명했어요.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절대적이야, 절대. 내가 믿는 것 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고전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 사고방식은 내가 믿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다. 다른 길도 진리는 있다 하는 이 측면. 그래서 이 빛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은 촛불이요 해도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미 양자역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미 시인들은, 시를 쓰는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물 속에 무수한 진리가 있다. 그걸 발굴하는 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양자과학이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자역학과 시학이 가능하고 서로 상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함으로써 시를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제 시학의 지금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런데 그러니까 애당초 빛은 파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과 드 브로이라는 사람들을 거쳐서 빛의 결론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오늘날 새로운 21세기 과학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감을 가졌고 이를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며 오감을 통해 인지한 것들을 사실이니 현실이니 리얼리티냐 해서 그러게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줄된다. 그리고 오감으로 인지되지 않은 것들을 비현실이니 비과학이니 신비냐 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한다. 근데 우리 오감으로 보면 사물들은 모두가 정리되었고 덩어리로 뭉쳐있다. 그리고 이런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이라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로 믿고 있는 이 시각이나 감각 기능,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감각 능력, 시각 능력, 이건 극히 제한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빛의 경우를 보자. 우리는 빛이라면 햇빛을 생각합니다. 햇빛의 존재는 동틀 때 석양에서 또 불구리한 해 덩어리는 나뭇잎 사이에 이슬병을 해서 붉고 영롱한 햇살을 경험합니다. 비올무직에서는 일곱 빛깔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감지가 가능한 이 빨주노초 파랑보라는 이 가시광선을 빛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형형색깔의 색깔들은 빛이 아니라 그를 고유의 색으로 알고 있었다. 빛과 색깔은 다르다는 생각